카카오 모빌리티가 독과점 횡포로 지적된 사항들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직접 거론하며 조치하겠다고 나선 지 엿새 만입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이 횡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되니까. 카카오는 먼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티를 경쟁사에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체 택시의 8분의 1 수준인 가맹택시 카카오 블루에 콜을 우선 배정하고 비가맹 택시를 차별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카카오티의 이런 차별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또 수수료율도 기사들의 요구에 맞게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받는 대신 마케팅 등 참여 대가로 15에서 17%를 돌려줘 사실상 3에서 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13일 류경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와 택시단체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맹택시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업 철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카카오는 회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라는 팻말을 앞에 두고 윤 대통령이 시민들과 둘러앉았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횡포에 대해 토로하자 윤 대통령은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이 횡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되니까. 카카오가 약탈적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한 다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다며 카카오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높은 대출 금리로 고충을 겪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듣고 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의는 1시간 50분 가까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물가, 대출, 취업 문제 등 여러 가지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이은 사법 리스크의 독점 기업이라는 대통령 압박까지 짊어지며 큰 위기에 봉착한 카카오그룹.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습니다.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 정관 변경과 임원진 해임 청구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 주가는 1년 내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17만 3천 원까지 올랐던 2021년도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생각을 못하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죠. 제가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열사 간 사업 중복을 막지 못한 자율경영 체제가 한계에 직면했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의 가치를 실현해서 주력 어떤 기업 또는 주력 업종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그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중심으로 돌파구를 열어가야 되거든요. 악재가 불거졌을 때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뒤늦게 독립적인 준법 경영기구를 만드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체질 개선에 성공할지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시장을 독점한 뒤 가격을 올려버리는 아주 부도덕한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격했습니다. 비판했는데 그럼 당연히 내부 분위기 안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 모빌리티 비판 발언을 공개한 게 오후 4시쯤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저녁 7시 반쯤 택시 기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부랴부랴 입장을 냈는데요. 3시간 만에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이 나올 정도로 긴급하게 움직인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내부 위기감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이 와중에 지분 보유 목적을 바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일반 투자 단계에서는 이 이사 선임 반대나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홍은택 대표의 임기가 내년 3월이면 끝나는데요. 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크진 않지만 이 소액 주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KT 대표이사 연임 추천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카카오도 내년 주총을 앞두고 이사진 구성 등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벗어날 처방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김범수 전 의장은 홍은택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들과 함께 최근 공동체 경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최근 발생한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외부 기관의 통제를 받는 안도 거론됐습니다. 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외부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 외부, 그러니까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점의 폐해들이 나오더라도 그냥 좀 눈 감아 주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 사회나 정치권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 차원에서 이 독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와 감독을 한다라는 원칙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지금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카카오의 실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카카오는 당시 153개던 계열사 숫자를 최대 40개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재 166개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네. 지금까지 카카오는 위기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금감원과 공정위 조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네. 카카오 경영진 사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어쩔 수 없다.